안녕하세요. 스노우볼트 12팀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많은 뉴스들이 경제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실제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은 꽤나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 호흡에서 큰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매칭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실제 우리는 이런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거라는 유추만 할 뿐 다수의 움직임의 결과물인 금융시장을 쉽게 딱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도 답은 모르지만 매월 간단한 정리를 통해 적어도 시장의 결과치는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매월 금융시장 간단 리뷰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하는 ETF 대시보드는 기간별로 각 자산군별 세부 항목별 움직임의 실제 수치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므로 잘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의 1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완만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12월의 강한 상승에 이어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고 연초 이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도 각양각색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을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S&P 500은 1.6%, 나스닥은 1.0% 상승하였습니다. 여전히 빅테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나스닥 100 종목으로 구성된 QQQ ETF는 1.8%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사이즈와 스타일별로 보면 여전히 대형 성장주 위주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짧은 기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소형 가치주의 경우 4% 이상 하락하며 매우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상승에 따라 지수는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패당 관련된 ETF들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모멘텀 팩터 ETF의 상승세가 컸는데 이는 일부 상승 추세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 더 상승했다는 반증입니다. 글로벌 주식들의 경우 선진국은 마이너스 0.7%, 신흥국은 마이너스 3.6%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주식들도 여전히 가치주 및 중소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흥국 및 중소형주의 부진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상대적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특히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이런 흐름이 주식시장 변곡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 IT 순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고 경기소비재, 소재, 유틸리티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이 대거 포진한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IT의 반도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의 흐름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장 기대감과 극의를 같이합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야가 넓은 범위가 아닌 좁은 범위의 빅테크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향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부진한 산업의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동차, 소매, 온라인 소매 등 그동안의 경제를 이끌어가던 소비 관련 섹터의 부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부 섹터들을 보면 우라늄이 매우 부진한 소재 섹터 내에서도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등 현재 미국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매우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경기 위축 국면에서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의 기대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며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후보들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섹터들은 경기 둔화 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섹터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채권시장의 경우 단기채 ETF는 소폭 상승, 중기채 ETF는 모함, 장기채 ETF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3년 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마무리되고 24년 금리 인하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다며 막상 24년을 열고 나서는 그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이는 다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자재의 경우 원유와 농산물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금은 소폭 하락하였고 천연가스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움직임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수그러들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상승한 국가보다 하락한 국가들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덴마크,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홍콩,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칠레, 브라질, 뉴질랜드 등 남반구의 국가들도 부진하였습니다. 확연하게 미국, 선진국, 신흥국 순이었는데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이 아시아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코스피가 6%가량 하락하였고 코스닥 시장은 무려 7.8%나 하락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배당주를 위시한 대형 가치주의 경우 시장 하락이 무색할 정도로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으며 성장주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여행 레저를 전 섹터가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와 의료기기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등 성장주들의 대표주자들이 소비 위축에 따른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 철강 등 경기에 영향이 큰 섹터들이 최소 5%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센티먼트가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부의 주식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끊임없는 정책들을 통해 증시 부양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단기적인 상승뿐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첫 달의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와 생산이 각각 부진한 흐름이고 특정 산업들의 경쟁 심화 우려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가 1월 내내 주식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4년 1월 금융시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산 배분 투자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새해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